오늘은 디지털 시대와 메타인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번에는 그 리와이어링 에듀케이션 해가지고 이 디지털 시대에 일반인들, 특히 학생들의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시니어들, 노인들의 공부법. 이 디지털 시대에도 노인들의 공부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젊은이들과 똑같이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시니어들이. 뭔가 노인들의 특성이 있는데, 노인들의 특성에 근거한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노인들의 공부법은 나이가 들어야만 생기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장점에 근거한 공부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장단점이 모두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디지털 시대의 노인의 공부법이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가능성, 특히 나이가 들었음에 불구하고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야만 생기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구한 경험을 하면서 나름대로 터득하는 게 있잖아요. 그 터득한 근거에 의해서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노인의 장점이라는 게 뭐냐? 그거는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 아니겠어요? 그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에 의해서 공부하는 거고 그냥 책에서 공부하는 거하고는 많이 틀리죠. 따라서 공부는 말이에요. 모든 나이에, 모든 조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애서부터 노인까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주는 경험의 풍요로움이 공부의 새로운 영역에서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요즘 용어로 메타 인지 능력이라고 합니다. 메타 코그니션. 그래서 메타 인지란 말이 오늘 나오잖아요. 이게 뭐 어려운 말 아니에요. 옛날 그 행위 상황이라는 것이 그 메타피직스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일반인들의 생각하는 것보다 좀 다른, 좀 더 초월적인 입장에서 사물과 세상을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메타인지에 대해서 한국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몇 년 됐는데 메타인지의 힘 해가지고 구본곤이라는 사람이 책을 만들어냈는데 좀 잘 썼더라고요. 물론 이 메타인지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어가지고 옛날부터 쭉 봐왔는데 한국에 이렇게 재밌게 잘 쓴 책이 나온지는 몰랐어요. 이 사람을 쓴 사람은 구본곤이라고 그 디지털 인문학자로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책이 밑에 이제 힘이란 책인데 인공지능 시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법. 인간의 가장 고도한 지적 능력이자 기계와 구별되는 유일한 인지 능력이 뭐냐? 그거를 많은 학자들이 메타 인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자라는 건 여러 분야의 학자예요. 뇌과학, 인지과학, 종교인, 뭐, 여러 군데에서 말이에요. 이 시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탐구해온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이 뭐냐? 기계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대인데, 그때 기계와 다른 특별한 게 뭐냐? 그걸 많은 학사들이 메타인지라고 그러고, 이 구본건이는 메타인지의 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책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메타인지의 힘에 근거해서 주로 얘기를 하는데 나는 구본건 씨가 얘기하기 이 책을 쓰기 전부터 메타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겸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간 인지의 핵심이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메타인지라는 거는 기계가 만들어내는 무한 정보와 이 사이버세 세계 가상의 뒤섞인 디지털 세상에서 이런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무엇보다 도 중요한 능력이 되어 있다. 과거에는 내가 이용하는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또 기계에 의해 자동으로 만들어진 가상인지 아닌지 또 어떤 필터와 알고리즘을 거쳐서 내가 전달되는지를 구별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옛날엔 뭐 전부 다 거기에 붓글씨, 도형 같은 붓글씨를 쓰거나 뭐 이래가지고 책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가상일 수는 없잖아요.
다 개개인의 진실로, 맞든 틀리든 진실로 쓴 책을 얘기하는 건데, 요즘은 정보가 엄청나게 쏟아진다. 가상 현실이 돼가고, 이 정보가 현실이 돼가고,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는 어, 이런 거 가상의 세계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메타인지라고 그러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시대다. 특히 디지털 공부하는 사람들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다는 판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다양한 나의 선천적 편향성과 내가 인지적 우려 성향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나의 사고와 판단에서 잘못된 영향을 받는 존재임을 내가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 사고와 내 판단이 그릇될 수 있다. 내 사고와 판단이 그릇된 데이터에 의할 수가 있다. 이런 걸 먼저 아는 거예요. 이게 제일 메타인지의 첫걸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가 중요해진 이유는 거의 에, 저기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을 거쳐서 요새 뭐 AI 기술까지 이게 쉽게 나오고 정보가 막 폭발하는 시대인데, 이 폭발하는 시대에 도대체 내가 진짜 나한테 필요한 정보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보가 스크리닝 할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고 앉았다고. 하루 종일 AI에서 그 빙의가 뭘 물어본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뭘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난 점점 혼란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큰 거야, 이게. 이렇게 혼란해질수록 단순해지고, 혼란해질수록 진짜 중요한 게 뭐고, 중요한 게 아닌지를 모르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척도가 무엇이 나를 내심으로부터 진정 감동시키느냐, 내가 진정 좋아하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알라 그러면은 어떤 메타인지,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이 메타인지라는 걸 사람들이 너 나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메타인지가 흐릿해요. 왜 흐릿해야 되느냐,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은 정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는 거는, 이게 그중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인간을 황폐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 점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라는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내가 옛날에 강의한 적이 있는데, 유발 하라리 책에서 내가 가장 감동 깊게 받은 구절이 이거예요. 기술이 사람에 대해 더들 알게 될수록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인생에서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유발 하라리가 기술의 이 테크놀로지의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유튜브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내 강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해주잖아요. 많은 분석을 평가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게 좋은 것도 같은데, 거기에 빠져들면은 진정 내가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뭔지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신을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 김우선 대표 같은 경우 이걸 잘 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 왼쪽 사진은 프랑스에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이걸 보는 사람들이 있고 안 보는 사람들이 있고, 나 사실 그걸 못 봤어요. 그 뭐냐, 마지노선이라고. 이날 2차 대전 때 마지노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 프랑스하고 독일 국경에 수백 킬로미터에 수백 킬로미터에 엄청난 그 돈을 들여가지고 이 마지노선을 만들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그게 뭐야, 보병 전투 아니에요. 1차 대전은 보병 전투였어요. 참호 전투야. 참호 전투에 유리한 거는 이런 참호를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든든한, 응? 참을 만들었어요. 수백 킬로에 걸쳐. 근데 2차 대전 때는 그랬는데, 그다음에 무기가 바뀌었네. 탱크가 들어오고, 또 뭐 탱크 말고도 여러 가지 그 소위 전법이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수백 킬로미터 거쳐서 수십 조를 들여서 만든 이 마지노선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현실 잘 몰랐던 거 아니에요? 전투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노키아, 코닥, 블루베리 이런 기업들도 말이에요. 순식간에 망해버리잖아요. 이 코닥 같은 기업은 자기가 그 디지털 기술을 알았어요. 근데 옛날 기술을 고집하다가 필름에 고집하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블랙베리도 마찬가지고 첨단 기업도 현실을 잘못 파악하면은 과거의 경험에 몰두하다 보면은 망하는 거예요. 기업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예술계도 마찬가지예요. 김연아가 옛날에 2010년 때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금메달 받았을 이유가 뭐냐? 아사마 다오가 아사마 다오가 어떤 제일이었거든. 이 세 번 도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트리플 엑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트리플 엑셀을 이 김연아가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야 연연하지 않고 다양한 점프 기술을 또 예술성을 높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메달을 딴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아마 금메달을 못 땄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아까 구봉건 선생이 말이에요. 김연아의 메타인지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소위 넘치는 정보 속에서 자기가 빠져들지 않고 또 과거의 경우에 빠져들지 않고 시대에 맞게 종합적으로 현실을 재해석하는 능력이 이게 디지털 시대에 절대 필요한 능력이다. 그것을 우리가 메타 인지나 능력이라고 하는데 다행히 노인에게는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맞는 특질이 많다. 물론 그렇지 않은 노인들이 더 많죠, 사실은. 근데 노인들에게 상당히 어느 정도 쭉 꾸준히 공부를 해온 사람들, 또 공부를 또 아주 안 해온 사람들 말이에요. 이 메타 인식이 오히려 더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 특징을 노인들이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 가장 중요한 특징을 어? 이 즐길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노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노인들은 여기 메타 인지에 몰입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은 어떤 이상한 종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 그야말로 노인의 시대는 황금 시대가 될 수 있다. 노인의 황금 시대라는 거는 이 메타인지 능력을 제대로 다 발휘하는 거다. 이런 거는 구봉호 씨가 아직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사회가 주는 풍부함에 가려진 인지적 함정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 메타인지를 잘 활용을 해라. 근데 가만히 옛날 내가 고전을 보면 고전에 특히 우리 중용 같은 거 사서 중에 하나가 들어오는데 이것도 전부 다 메타인지에 대한 책이더라고. 내가 지금 가만히 한달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라는 거는 단순히 학습과 업무 효율을 높이는 수단이 아니고 동서고금의 숱한 사상가들이 이게 이야기했던 자기 성찰에 가깝다. 유한한 인상에서 도저한 것에 집중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학생들만 이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메타인지라는 걸 위키피디아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메타인지는 상위인지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서 한 차원 더 높은 시각에서 관찰, 발견, 통제, 판단하는 정신작용이다. 인식에 대한 인식, 생각에 대한 생각, 그리고 고차원에서 생각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위키피디아에서 설명을 하는데 네, 맞는 것 같아요. 한참 높은 시각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메타인지의 두 가지 구성 요소라고 그러면은 인식에 대한 지식, 인식에 대한 규제 이 두 가지인데 쉽게 말해서 인식에 대한 지식이라는 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거야. 이 소크라테스의 말하고 똑같은 거야. 너 자신을 알라 그러는데 내 자신을 쉽게 말하자면 아는 거예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고 나를 감동시키는 게 뭐고 이걸 아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식에 대한 규제라는 거는 자신의 생각, 나의 생각에 대해서 판단하는 자기 인지 능력이에요. 이게 말은 그렇지만은 쉽지 않죠. 이거를 우리식으로 좀 쉽게 표현한다면 나를 말이에요. 좀 떨어진 객관적인 위치에서 바라보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주관적으로도 내가 좋아하고 뭐가 나를 감동시키는지 직시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메타인지 능력이 있어야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저기 뭐 지식이 많고 그래도 이게 쓸모 없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주는 것만이라. 근데 평생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돈을 정말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고 평생 거기에 빠지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 인생이라는 게. 또 평생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어떤 쉽게 말하자면 어떤 의원이 되고 싶다든가 이런 또 이런 욕망이 있다. 명예욕이죠. 물론 그 중에서는 세상을 구하기 위한 욕망은 좀 틀린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평생 또 사법고시를 하려고 애를 쓰는 친구도 있어요. 그거는 아, 잘못하면 후회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본질을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메타인지라는 거는 본질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책들이 많아요. 사실은 옛날에 구동문 씨가 그런 책을 쓰기 전에 라르스 톰스타인이라는 말이에요. 제로 트랜센덴스라는 책을 썼는데 노는 초월성이라는 건데 이것도 메타인지에 대한 책이고 또 여기 워싱턴 대학 교수로 말이에요. 어떤 의과대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호스피스 전문가래요. 이 사람도 메타인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의사인데 이 사람은 엘더 후드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는데 나이 들면 알아요. 의사가 말이에요. 의학기술만 생각해. 근데 의학기술은 여전히 중요하지만은 케어, 돌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게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시각을 추구한다. 이런 초점으로 책을 썼는데 이 책이 퓰리처상을 받았어요. 현대의학이라는 게 최첨단 기술, 로봇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거죠.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의술과는 반대로 이게 뭐야 에로스 루이스가 얘기하는 거는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신이죠. 개인화된 의학이라는 거는 환자의 과거 경 그리고 현실적 기대까지도 반영을 하는 그런 치료를 해라. 그래서 의학에다가 인문학적 철학을 가미시킨 그런 책이라 돼서 굉장히 그 의사들이 감동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다. 그런 거고. 아,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메타인지라는 건 뭐냐? 나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이다. 이게 쉬운 말 같지만 그러나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메타인지 영역으로 노년의 삶은 매우 단순해진다. 어저께 투표를 했지만은 투표를 해서 삶이 복잡할 수가 있는데 메타인지를 우리가 여기다 인용을 하면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본질을 이해하기 때문에. 근데 메타인지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재산이 많고 적음도 인간의 행복에는 큰 차이를 주지 않는다.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거, 주위에 흔히 존재하는 거, 특히 자기 옆에 가족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 사랑할 줄 아는 거, 이게 메타인지의 본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